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만년 달력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만년 달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이나 월을 선택을 해서 그에 맞춰진 달력 모양의 그 템플릿이죠.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시되어지는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간단하게 제가 사용하는 것들을 하나 좀 축약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위에 이제 선택 연월이 있죠. 그래서 연도를 바꾸시거나 또는 월을 바꾸시는 동작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바뀌어질 때 이 달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공휴일 관련된 정보들이 제대로 표시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공휴일 관련된 정보들은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해 오는 동작들을 통해서 우리가 달력의 요 연월일을 변경하는 동작에 맞춰서 쿼리를 새로 고쳐주는 동작을 매크로로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럼 달력에는 연휴들이 제대로 표시되어질 거기 때문에 달력을 활용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번 달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현재 월 데이터 정보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날이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일이니까 오늘 날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달력이라고 하는 컨텐츠 템플릿을 하나 잘 만들어 놓고 사용하실 수 있으면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뭐 활용하시는 어떤 직계표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표 데이터들을 표시하는 동작에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달력 컨텐츠를 템플릿을 하나 만드는 방법들을 잘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구성하는 것들을 좀 몇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 제가 달력을 만드는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달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연을 또는 월을 선택하는 동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에 맞춰진 날짜 데이터들이 하단에 표시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연도나 월을 선택하는 동작들을 해볼 건데,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아까 같이 제가 회전자 컨트롤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을 이용해서 아래쪽에서 선택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은 개발 도구 탭에 삽입을 눌러서 여기 양식 컨트롤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뭐 개발 도구가 표시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리본 메뉴 탭에서 클릭하셔가지고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선택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양식 컨트롤 중에 네 번째 있는 스핀 단추, 뭐 회전자라고도 하는 요 컨트롤을 이용해 볼 건데요. 제가 요 D1셀, D2셀이죠. 요 부분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삽입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컨트롤 서식에 들어가 보면 자, 요 부분에 현재 값, 최소 값, 최대 값 뭐 이런 걸 지정할 수 있고 요 값이 어느 셀의 값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연결할 수 있어요. 3차원 음영을 이렇게 쓰실 건지 아니면 요거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쓰실 건지는 성향에 맞춰서 작업을 해 들어가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제가 컨트롤 서식에 들어가서 물론 이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일단 2000년 정도부터 2050년까지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값들이 일씩 증가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 뭐 현재 값은 제가 20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어디다 연결할 거냐? 가장 직관적인 부분이 여기랑 연결하는 거죠. C2셀을 연결해서 바로 클릭하면 연도가 증가되어지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연도가 일씩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뭐 물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긴 하는데 뭐 이건 성향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제가 쉽게 그냥 작업하는 것들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를 조금 왼쪽에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테두리 선이 나타나지도록 해주면 연도를 이제 증가시키는 작업들은 쉽게 하실 수 있겠죠. 똑같은 작업으로 월을 뭐 증가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컨트롤을 제가 하나 삽입시켜 놨기 때문에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는 동작을 통해서 작업할 수 있으면 되겠죠.
단 얘를 클릭할 때는 여기 있는 월이 변경되줘야 되니까 제가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컨트롤 서식 들어가서 현재 값은 1이라고 하고요. 자, 최소 값은 1부터 12까지 증가시켜 볼게요. 그리고 연결된 셀은 여기 선택 월 F2셀 선택해 가지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지금 기존에 있던 걸 복사해 왔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바뀌죠.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선택하셔 가지고 연도를 바꿔주시는 동작을 하시면 돼요. 물론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면 연월은 이렇게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달력을 표시하는 동작을 하면 되는데 이 작업이 뭐 하나만 알면 굉장히 쉽게 처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만 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냐면 요 첫 번째 B5셀, 그러니까 달력의 첫 번째 날짜 부분을 표시하는 건데 일단 요 달의 첫 번째 날짜는 제가 여기다가 데이트 함수 쓰고 뭐 물론 여기 빨간색으로 바로 나오는 것들은 제가 요 토요일 부분에 색깔을 미리 적용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색깔을 자동으로 뭐 홈탭에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제가 연도 부분하고 F4키 눌러서 고정시켜 놓을게요. 물론 이 작업을 여기서는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날짜 계산 작업을 요 첫 번째 칸에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굳이 뭐 절대참조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월은 자 여기 F2셀 선택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첫 번째 날짜가 1일이니까 이렇게 엔터키 눌러주면 2024년 1월 1일 이렇게 나오죠. 제가 달력을 미리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4월달 달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면 4월 1일이 첫 번째 날이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월요일이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표시되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요걸 어떻게 하냐면 공식이니까 거의 그냥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위크데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날짜의 요일 번호를 반환해주는 함수인데 요 함수를 가지고 똑같은 첫 번째 날짜의 요일 값을 돌려받을 거예요. 자, 근데 요 첫 번째 날짜는 똑같이 넣고 두 번째 인수를 보시면 이렇게 숫자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7까지 이렇게 반환해 주는데 해당하는 요일이 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럼 얘가 월요일인데 요 월요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잖아요. 그럼 왼쪽에 일요일 날짜는 언제냐면 하루 전 날짜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옵션을 2로 쓰면 월요일은 1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빼기 연산을 했으니까 요 날짜가 월요일인 경우에는 당연히 1이 나오니까 1을 빼면 31일이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만약에 시작일이 만약에 수요일이었어요. 그럼 여기가 1, 2, 3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3을 빼면은 당연히 첫 번째 요일 값이 반환되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요. 뭐 처음에 이런 것들이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긴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런 건 그냥 공식이에요. 자,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무조건 요 첫 번째 날짜는 여기 좀 너무 빨가니까 눈이 좀 피곤하니까 요 일일이 속한 첫 번째 주의 일요일 날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계산식 자체는 보시면 위에 요게 선택한 월의 일일 날짜가 나오는 부분이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해당하는 일일 날짜예요. 해당하는 요일 번호를 옵션 번호 2로 지정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 표시되어져 있는 값과 똑같은 게 나와요.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를 첫 번째 날짜에서 빼주면 무조건 첫 번째 주의 시작 일값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고 나머지들은 그냥 간단하게 더하기 2를 하거나 더하기 7을 하시면 되니까 이건 이제 달력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기본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요 두 번째 부분부터는 똑같은데 자, 여기는 일단 색깔을 제가 다 검정으로 맞춰 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그냥 간단하게 위에 있는 날짜에서 더하기 7을 하면 달력이 완성되지는 거죠. 달력이라고 하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복사해서 아래쪽은 제가 다 붙여넣기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한 달력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날짜가 이렇게 전체가 표시되어지는 건 원하시지 않을 거니까 당연히 이 날짜가 표시되어져 있는 위치에 일부분만 표시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선택을 다 하고 나서
셀 서식이죠. 이 표시 형식 부분에 기타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선택하고 1만 선택할 거니까 서식 코드 D를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달력 모양의 날짜들이 표시되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4월 달만 표시되어지는 게 아니라 3월 달 날짜나 5월 달 날짜도 표시되어지니까 이 날짜들은 표시되어지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다시 선택을 해서 이런 식의 작업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새 규칙을 하나 만들 건데 수식 사용하는 것들을 작업을 해볼 거고요. 간단하게 지금 표시되어지고 있는 선택된 범위의 날짜의 월을 확인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셀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제가 선택했을 때 하얀색이 되는 셀이 있어요. 이 하얀색이 되는 B15셀을 기준으로 수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B15셀의 월값이 다른 경우, 뭐랑 다른 경우냐면 이 선택월하고 다른 경우면 이게 4월달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작업들을 많이 하시냐면 제가 서식 버튼을 눌러서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글꼴색을 이런 달력 모양처럼 좀 회색이라고 표시할까요? 조금 진한 회색 같은 것들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연하게 표시가 되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날짜 자체가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되어지면서 현재 부분들만 현재 월의 날짜들만 좀 진하게 표시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물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같이 아예 날짜가 표시되어지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러려고 그러면 제가 다시 선택을 해서 이거 선택할 필요는 없긴 하겠네요.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 들어가서 기존에 적용되어져 있는 규칙을 편집할게요. 자, 그리고 서식 버튼 누르고 어떤 것들을 고칠 거냐면 여기는 그대로 둘 거니까 지우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글꼴색은 바뀌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 표시 형식 탭에 가서 사용자 지정 선택하고 난 다음에 형식란에다가 세미콜론을 3번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요걸 사용자 지정 숫자 서식이라고 하는데 뭐 이걸 알아도 좋고요. 뭐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 게 기본적으로 요 사용자 지정란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은 셀에 표시되질 않아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날짜가 모두 표시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월을 바꿔보시거나 연도를 바꿔보시면 달력이 그에 맞춰서 바뀌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만년 달력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 하단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하단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집계 데이터 같은 것들을 표시하는 동작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표 데이터에 뭐 어떤 일정 같은 것들을 추가해 주셔도 좋고 저와 같이 이런 공휴일 날짜 데이터들을 얻어 놓으신 것들이 있다라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여기다 맞춰서 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동작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긴 해요. 여기다가 브이룩업 사용해서 글자가 조금 작게 표시되어질 수 있도록 미리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바꿔 놓을게요. 자, 제가 한 10 정도로 글자가 표시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브이룩업을 사용해 볼게요. 자, 위에 바로 제가 원하는 날짜가 있으니까 이 날짜를 공휴일이라고 하는 시트 탭에 이 날짜 범위에서 찾아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공휴일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면 되겠죠. 제가 요거는 파워쿼리로 가져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여드리기는 어렵겠네요. 자, 파워쿼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가 크롤링이라고 하는 표로 반환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열 거 똑같은 것만 찾아서 가져와라. 이러고 나서 엔터키 눌러주면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당연히 NA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if 에러 같은 함수들을 쓰거나 if NA 함수 같은 걸 쓰셔가지고 뭐 화면에 보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자, 기본적으로 연유 같은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지질 않아요. 자, 그럼 여기도 제가 글꼴색은 일단 똑같이 검정색으로 맞춰놓고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컨트롤 C, V, V,
V V V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가지는데,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도 다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월이 아닌 경우에도 연휴가 있는 것들은 표시가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 날짜가 여기 있는 월하고 같은 경우에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좀 두 줄로 나타나지니까 수식 입력줄을 고쳐볼게요. if 이용해서 먼스 함수 쓰겠죠. 똑같은 조건이었으니까 요 날짜에 월이 언제랑 같은 경우 요 선택월하고 같은 경우에만 요 작업을 해라. 요 작업은 월이 같은 경우에만 하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빈 문자를 반환해 줬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고쳐가지고 다시 복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를 또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줬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사라졌죠? 제가 지금 아까 할 때 요 F2셀 여기를 절대참조로 지정하지 않았죠? F4키 눌러서 절대참조 지정해 줘야죠. 자, 다시 복사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크게 나타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설정해 놨던 옵션은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하셔서 여기 표시 형식 또는 이제 왼쪽에 맞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맞춤 설정이라고 하는 이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거 떠요. 그럼 여기에 셀의 맞춤 이런 거 있으니까 글자가 너무 커지지 않게 조정해 들어가실 수 있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뭐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휴일 같은 것들이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자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좀 너무 작거나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사이즈로 좀 조절해 주시는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글꼴 사이즈들을 좀 조정해 놨던 것들이긴 하는데, 간단하게 선택을 해서 글자 크기를 한 8 사이즈 정도로 조절을 해 놓을게요. 색깔이 연유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뭐 오늘 날짜를 뭐 조건부 서식으로 설정하는 것들은 뭐 거의 똑같은 방식이긴 하는데, 제가 범위 선택해서 그 작업까지 한번 해볼게요. 날짜 값이 입력되어 있는 범위를 모두 선택하고 난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에 가서 작업을 할 건데, 수식 사용해야 할 거예요. 조건은 두 가지겠죠. 일단 월이 같아야 되고요. 해당하는 요 날짜가 오늘 날짜랑 동일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end 함수를 쓰고요. 첫 번째 조건, 오늘 날짜, 여기 흰색 셀이 B15셀이니까 B15셀이 오늘 날짜랑 동일해야 된다. 자,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빈칸들도 날짜가 없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월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B15셀의 월값이 여기 있는 F2셀의 값하고 동일해야 된다. 자, 이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되는 경우에는 어떤 서식을 적용할 거냐. 서식 버튼 들어가서 채우기 탭에 제가 원하는 색깔과 뭐 굳게 해가지고 요건 필요 없고 여기에 흰색으로 제가 표시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죠. 이런 것들은 뭐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돼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날짜가 자동으로 표시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영상을 어제 한번 찍었었는데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달력은 제가 카피를 해놨을 때 오늘 날짜가 27일로 나오지만 28일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연휴들 표시하는 것들도 뭐 아래쪽에 데이터가 있으면 표시해라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작업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공휴일 날짜를 가져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 쿼리들을 제가 간단한 변수 이용해서 연도별로 연도가 바뀌면 자동으로 해당하는 연도의 값을 불러다가 가져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에 제가 선택연이라고 이렇게 작업을 해 놨고 요걸 쿼리에서 읽어가서 요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다음해가 나타나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2025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는 2025년에 해당하는 공휴일이 나타나질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매크로로 작업을 해놨는데 매크로로 작업된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쿼리를 새로 고치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코드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코드가 하나 들어가져 있는 거죠. 이게 연도를 이렇게 클릭하는 그 스핀 단축 컨트롤에 연결되어져 있는 매크로예요. 그래서 크롤링이라고 하는 요 쿼리를 새로 고치는 동작을 해줘라. 요거는 이제 제가 성향에 맞춰가지고 조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똑같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쿼리를 만드는 부분이 제가 이전에 이 날짜 가져오는 부분도 한번 설명드렸고 최근 주식 데이터 한번 가져와서 보는 부분에 제가 매개 변수 이용해서 작업하는 부분들도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제가 영상 링크는 보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 마킹을 해드릴 거니까 해당하는 영상들을 좀 참고해 보셔서 작업을 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뭐 질문 같은 거 남겨놓으시면 답변 드리고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영상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